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평면에 따라 공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일소점으로 공간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실내 공간 드로잉과 실외 어반 스케치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소점으로 그리는 실내와 실외 공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사각형의 평면을 그리고 가운데 사람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시야의 정면과 측면이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 인면에서 정면은 직사각형의 형태로 보입니다. 사람 눈에 있는 곳에서 수평적으로 아일레벨이 만들어지고 육면체 공간에서 사람 눈을 중심으로 선이 집중하게 되는데 이를 소실점이라고 해요. 자, 서 있는 곳 끝점에서 끝점을 연결하고 끝점에서 끝점을 연결하면 사람이 공간 가운데 서 있을 때 이런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정면을 바라봤을 때는 어떨까요? 자, 공간 우측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요. 머리 끝점과 공간 끝점을 연결하고 지도 이렇게 연결하면 이런 형태의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옆에서 보는 정면창은 기울기가 기울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말이죠. 자, 기울어진 선이 있는 창은 이렇게 옆에서 틀어서 봤을 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정면을 볼 때는 사람 시야 안에서는 무조건 가로선이 수평인 직사각형의 창이 보이죠. 자, 세 번째 공간은 사람 머리를 좌측 벽체에 가까이 붙이고 공간 아래에 머리를 위치해 볼게요. 그럼 여기 아이레벨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끝점과 끝점을 또 연결하고 끝점을 연결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게 천정이 될 거고요. 이게 벽이 될 거고 바닥이 될 거고 오른쪽은 또 벽체가 되겠죠. 만일 실외라고 생각해 보면 벽이 있는 곳이 건물이 될 거고 천정은 하늘이 될 거고 바닥은 땅이 되겠죠. 자, 이제 조금 다른 형태의 평면을 그려볼게요. 벽체 우측에 이렇게 안으로 돌출된 벽이 있는 평면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자, 평면 벽체 끝점에서 하나씩 선을 이어서 올려보면 이런 직사각형의 인면이 만들어집니다. 벽의 높이는 임의적으로 그냥 설정을 해놓고요. 사람이 가운데서 이렇게 서 있어서 정면을 바라봅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자, 평면에서 보이는 우측 벽이 없는 직사각형 공간으로 생각하고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끝점에서 이렇게 끝점으로 연결하고 끝점에서 끝점으로 연결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람 눈에서 돌출된 벽체의 두 끝점으로 선을 그어주면 직접 눈으로 보이는 벽체의 간격은 한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인면에서도 그 정도의 간격을 대략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리고 머리 끝점에서 이렇게 끝점을 또 다시 한번 연결을 해주면 벽체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평적으로 우측 벽체 끝점에다가 연결을 해주면은 이런 벽체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벽체가 완성이 됩니다. 공간을 좀 더 깊이감 있게 보이게 하려면 선을 벽에 이렇게 그어주면 좋습니다. 자, 눈을 중심으로 수평의 아이레벨이 만들어지고 수직선이 그어지는 건 이미 전 시간에서 많이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소실점을 중심으로 나머지 선을 공간 사방에 그어주면 창문이나 책상과 같은 물체들을 그리기 좋은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이제 또 평면이 이렇게 생긴 공간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자, 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면을 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그어줍니다. 자, 중앙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요. 정면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점과 점을 연결해서 점과 점을 연결하고 점과 점을 연결하고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사선의 공간은 가로, 세로가 거의 같아서 인면에서도 정면과 우측면의 거리를 서로 비슷하게 생각하고 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모양을 만들어내죠. 그럼 이런 형태의 공간이 나오겠죠. 그림을 그릴 때 순서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 그림에서 소실점이 어디 있는지 그 중심을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실점에서 선을 뽑아서 그 가이드라인을 그려나갑니다. 자, 세 번째는 덩어리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좀 보고요. 네 번째는 이제 덩어리 안에 디테일을 채워 나갑니다. 다섯 번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림자를 채워 넣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그 이후에 더 디테일을 넣으실 거면 디테일을 좀 채워 나가서 그림을 완성시키면 됩니다. 자, 이제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일소점의 공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구 공간사옥인 아라리오 뮤지엄 내부에 있는 커피숍입니다. 자, 일단 사각형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어주고요. 그리고 아이레벨이 어디인지 찾아서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어줍니다. 그럼 생긴 중심점에서
사각형 끝점을 서로 연결을 해주면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공간 가운데 있는 큰 파티션의 위치를 파악해서 또 선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공간 중앙에 나열되어 있는 테이블들의 선을 중심점에서 바깥쪽으로 그어주고 하나씩 선을 가로로 그어서 나열된 테이블을 그려줍니다. 참고로 멀리 있는 선은 작고 폭은 좁게, 가까이 있는 선은 길고 폭은 넓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는 계단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중심점에서 선을 빼냅니다. 자, 계단의 윗면은 간격이 좁게, 정면은 넓게 그려서 4개의 계단선을 가로로 그어줍니다. 이제 우측에 있는 긴 테이블의 큰 형태를 서실점에서 선을 그어서 자리를 잡아주고 수직선을 차례로 그어서 큰 덩어리감을 표현합니다. 의자는 생략할게요. 중심점에서 다시 선을 그어서 천장부와 천정에 있는 네모난 에어컨과 같은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자, 오른쪽에 선을 한번 더 그어주고요, 또 왼쪽에 선을 한번 더 그어주어서 천정의 전체적인 범위를 설정하고 에어컨 박스를 만들어서 디테일을 좀 더 더합니다. 중앙 파티션 자리를 잡아 넣었던 선에 두께를 더해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듭니다. 왼쪽에 있는 테이블 선을 가운데에서 뽑아서 그어주고, 가운데 테이블을 그린 것처럼 멀리 있는 선은 짧고 좁게, 가까이 있는 선은 길고 폭이 넓게 그려줍니다. 의자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표현해 보고요. 다리도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만들어줍니다. 자, 화분은 잎 하나하나 다 그릴 필요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잎과 가지 그리고 화분 세 등분해서 크게 그려주세요. 자, 지금 그림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의 형태를 간단하게 그렸어요. 사람은 대충 어떻게 그리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세 등분으로만 그려주셔도 되고요. 팔은 조금 추가적으로 그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그림은 뭐 가까이서 보는 그림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그릴 필요 없이 동적인 형태만 유지하면 됩니다. 자, 이 모습은 앞으로 앉아 있는 형태를 표현하는 거고요. 팔, 머리, 몸통, 팔, 다리 이렇게만 표현했죠. 자, 간단하게 비례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비례는 머리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은 몸이 비대하거나 팔다리가 너무 짧거나 길거나 하면은 보기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리는 것처럼 서 있는 사람처럼 비례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비례가 있죠. 이 정도의 표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왼쪽, 오른쪽에 그 창문에 라인을 그어 주셔서 좀 더 깊이감을 만들어 주고, 에어컨 박스를 이렇게 그려줘서 점점 디테일을 보강합니다. 자, 위쪽에 있는 에어컨도 라인을 좀 더 이렇게 그어 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 있는 부분, 그리고 뒤쪽에 있는 사람, 머리, 몸통 이것만 그려줘도 충분히 사람 표현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 있는 가구 박스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나머지는 이제 디테일을 점점 보강해서 그림을 채워 나갑니다. 자, 테이블 두께도 이렇게 그려주고 조명도 그려주고요. 이제 이 과정은 이제 형태를 볼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이제 보강하는 부분이니까 그림의 완성도를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배경도 조금씩 간단하게 그려주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왼쪽 잘 찾아봐서 이런 비어있던 그리지 않았던 라인들을 한 번 더 이렇게 그어주고 점점 그림을 완성해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 실내 공간 드로잉의 그림을 마무리하고 이제 실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점 소실로 실외 어반 스케치를 그려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몇 년 전 다녀왔던 베트남의 한 거리입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그리고 제일 먼저 그려야 할까요? 지금 사진에서 모든 건물 라인을 보면은 어느 한 군데에 수평선이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가 아이 레벨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 보도블럭의 라인을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수직선이 어디에 위치한 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선을 긋고 나면 그 가운데 사람이 중심이 있죠. 이 사람이 이 그림의 소실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모든 주변의 건물들의 라인들이 이 사람을 향해 있죠. 그렇게 사람과 옆에 있는 작은 하우스를 중심으로 먼저 그림을 그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사람을 중심으로 주변을 한번 보세요. 어떤 선들이 어떻게 중심에서 그어져 나가는지 본 다음에 큰 덩어리를 차례대로 그려 나갈 겁니다. 일단 중심에 있는 그림들을 먼저 이렇게 그리고 사람과 그 하우스 왼쪽에 보면은 건물이 어떤 수직선으로 어떤 위치에 이렇게 그어지는지 덩어리를 한번 살펴보고 크게 덩어리부터 그려 나갑니다. 너무 처음부터 디테일부터 그려 들어가면 형태가 다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덩어리부터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자, 건물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나면 저 멀리 가운데 숲이 있죠. 숲의 라인을 이렇게 연결해서 좀 그려주고 사람 오른쪽에 길게 나열되어 있는 화단 전체 라인의 기울기를 이렇게 그어줘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저 멀리 차들이 있죠. 차들의 어떤 덩어리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차 앞으로 달려나가는 오토바이 무리들을 그려줍니다.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도 나와 같은 눈높이에 있기 때문에 같은 아이레벨 수평성 근처에 머리들이 전부 걸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도로에서 오토바이 타는 무리들을 하나씩 모두 그려주고 나면은 이제 그림 중앙에 있는 큰 나무를 덩어리 지어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서실점에서 선을 그어 기울기를 계속 확인해 보면서 다시 나무를 덩어리 지어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계속 기울기를 확인하면서 그려나가야 돼요. 아니면 그림이 좀 비틀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가운데 사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인 가로등 가운데 큰 표지판을 그려줍니다. 이걸 먼저 그려주고 난 뒤에 그 뒤에 있는 건물을 차례로 위치와 기울기를 확인하면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큰 덩어리부터 그려주셔야 해요. 또 기울기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쭉쭉 그어가면서 기울기를 계속 확인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보고 계신 것처럼 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제가 오른손잡이라서 그래요. 오른쪽에서 만일 왼쪽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선이 연필선을 뭉개게 돼서 그림이 자칫하면 이렇게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는 게 좋습니다. 만일 펜으로 그린다면 어느 쪽에서 그리든 상관은 없는 거죠. 계속해서 기울기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립니다. 자, 우측에 있는 나무도 이미 덩어리 지어서 그렸고요. 일단 나무를 그리기 전에 나무를 그리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좀 알려드려야겠어요. 나무가 여러 그루가 함께 있으면 나뭇잎이 하나가 되어서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 한 통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 기둥을 그려서 나무가 여러 개 있다는 걸 표현을 하죠. 이렇게 가지도 그려주고요. 가지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나뭇가지는요, 번개처럼 가지에서 또 다른 가지가 나오고 다시 그 가지에서 다시 또 다른 가지가 나와서 점점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도 이런 방식으로 채워서 그려주시고요. 이제 나무 덩어리만 그리는 게 아니라 나무의 그림자 영역도 그려줍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그려주는데 그림자 영역은 어떻게 그리냐면 해는 하늘에서 땅으로 비추잖아요. 그러면 나무 아래에는 그림자가 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나무가 좀 더 풍부하게 보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가로수도 마저 덩어리로 표현을 하고요. 나무가 야자수이긴 한데 야자수잎을 다 그리면 다른 오브제들의 디테일도 함께 올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덩어리로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나무를 그리는 김에 사람 우측에 있는 화단도 함께 그립니다. 기울기를 맞춰서 선을 그어서 나뭇잎에 지글거리는 선으로 화단의 덩어리를 전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화단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나무를 지글거리는 선으로 마찬가지로 덩어리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하우스에 있는 창도 그려주시고 보도에 있는 선도 중심점에서 뽑아서 그어주시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화분에 나열된 그 경계도 마저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제 뭘 그려야 될까요? 자, 뒤쪽에 그림 뒤쪽에 있는 저 멀리 보이는 가장 멀리 보이는 큰 빌딩들의 덩어리를 아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제 그림에서 전체적인 덩어리를 모두 대충 그렸으면 이제 작은 디테일을 하나씩 그려내는 작업이 시작되어야 해요. 자, 이를테면 건물에 있는 작은 창이라던가 지금처럼 건물에 보이는 기둥과 같은 것들을 조금씩 선을 더 그려 넣어서 덩어리를 분할하면서 디테일을 계속해서 올립니다. 이제 눈에서 가장 가까운 가로등을 그리고요. 이 가로등은 사실 그림에서 가장 먼저 그려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뒤에 있는 거물과 같은 이 물체들과 선이 서로 겹쳐지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물의 덩어리를 세로 선을 그어서 잘게 분할합니다. 자, 그림은 그리는 과정에서도 밸런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가 디테일하거나 너무 튀면 다른 부분과 조화롭지 않게 돼요. 다른 그림도 똑같이 디테일을 올리다 보면 그림을 완성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차근차근 그림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디테일을 올리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이제 그림에서 마무리할 부분입니다. 사진을 보면 그림자나 어두운 부분을 잘 파악해서 그림에 음영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다 음영을 넣고 나면 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자, 디테일을 좀 더 넣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이 이후에 더 넣으시면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니까 전체적으로 차근차근 디테일을 올려나가면 완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